거예요. 우리끼리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정의를 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팀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심리학을 전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 교육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제각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세요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핸들링하고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써 모든 거 되게 많은 것을 이뤄놓은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아직도 먼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에 대해서 우리끼리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 정의 내리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라든지 방향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팀 내에서 요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의를 팀 내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팀 내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정의를 적어 주실 거예요. 내 정의. 그래서 나의 정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성공의 인생이 뭐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비교가 다 있어. 너무 좋은데 엄마들 제일 맞아 된다. 자,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일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 생각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만 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잘 버는데 버는 그 도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제의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감정 조절 센터를 전국에다 한번 깔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도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돈을 버는 활동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 자기의 역량 규모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성공한 인생을 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인생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선행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는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인생을 먼저 잘 사는 걸 먼저 선행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성공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먼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한 100억, 아니면 1000억, 아니면 10억,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이 돈 정도는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그 학벌 갖고 좋은 데 취직해야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적 대답이냐면 한 14년 전, 13년 전 대답이에요. 제가 중간에 또 물어봐요. 어떤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인성 좋은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한 7년 전, 8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간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14년 전에는 성공한 게 사회의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보면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라,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7, 8년 전에는 인성 좋은 아이가 괜찮은 아이야, 요게 트렌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행복한 아이가 또 트렌드예요. 행복이 트렌드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근데 한 인간이 이 사회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은 아니에요. 사회의 트렌드에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시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정 내에서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기가 먹고 살고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길러놔야지 이 아이는 나중에 20살, 21살이 되면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습관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이로 키우는 건 부모의 역할이지만, 독립을 하고 난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또 독립성 있게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 인생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제가 이 청소년 수련센터의 리더십 과정을 1박 2일짜리를 제가 이번이 3번째 들어오는 건데요. 첫 번째가 팀장님 과정이었고, 두 번째가 중간관리자 과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팀원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과정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중간관리자를 거쳐서 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팀장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됐고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팀장님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여기에서 내가 그냥 직업 때문에 왔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팀을 이끄는 팀장,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역할, 이 중간관리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 팀장님으로 갈지, 어떤 분이 중간관리자로 갈지, 어떤 분은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인가? 적어도 조직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 실무급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나아가서 정말 팀장님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팀장이나 아니면 더 나은 그런 높은 곳으로 갈 욕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적어도 이 회사까지는 아니어도 내 인생에서 적어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가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8시간, 이 1박 2일 시간 동안 이 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할 건데요.